자, 소나무 잎 정리를 하는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늘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강한 부분은 약하게 하고 약한 부분은 강하게 한다. 그 원리 원칙만 지켜주시면은 소나무 잎 정리도 소사나무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소나무도 정화 우세한 나무예요. 머리 쪽은 당연히 계속 힘이 세지려고 노력을 하고 하단부이나 품속의 잎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사나무보다 그 격차가 더 심했으면 심했지 심하지 않은 나무가 아니라는 게 소나무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소나무 잎이 소사나무랑 좀 틀려요. 이렇게 두 가닥으로 마주보기로 이렇게 나오는데 왜 소나무 잎은 넓지도 않고 이렇게 좁아가지고 이렇게 생겼을까라고 이제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도 궁금하게 생각은 안 하세요. 그럼 제가 또 생리학적으로 간단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나무가 자라는 환경이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요. 산속 바위 틈이라든가 해발 700m 이상, 물이 없는 곳 또는 서식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소나무들이 많이 자라다 보니까 소나무 잎이 예전에는 엄청나게 컸겠죠. 예를 들어서요. 컸는데 자꾸 공동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소나무 개체 자기들이 한둘씩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견디지를 못하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야, 나는 물이 있는 곳에서 자라는 나무도 아닌데 너무 잎이 큰 거 아니냐. 우리가 잎을 축소해서 물이 없는 곳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한번 방어태세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소나무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럼 우리가 잎의 면적을 줄이고 기공의 개수를 줄입시다라고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잎이 점점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소나무 잎같이 얇아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뭄이나 또는 비가 안 오는 한두 달 동안에도 물 없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기공수가 얼마 안 되고 햇볕을 많이 받지 않는 잎의 면적이 크게 작용한다는 거. 그거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해주십니다. 소나무 잎 정리 시기는 언젠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많은 시민들께서 겨울철에 소나무 잎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리학적으로 제가 아는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소사나무 예를 들면은 소사나무 잎 정리 시기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3월 초에서 단풍이 지는 그 시기까지, 즉 생장 기간에는 잎 정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요즘에 잎 정리를 계속 이 시기에 많이 하는데 밀어서 한 방에 하는 것 뿐이지 원래는 3월 초 중순부터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세력 조절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잎 정리라고 표현보다는 우리가 세력 조절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고요. 이 소나무 잎 정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하면 세력 조절 시기입니다. 그러면 소나무 세력 조절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겨울철에 한다? 저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한 게 겨울철에는 나무들이 자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과연 세력 조절이 가능하긴 하겠지만은 과연 효과적일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할 수가 있겠죠.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가 생장을 안 하고 잠자는 시기에 뭔가 정리를 해서 세력 조절을 할 수 있다.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저도 이 소나무의 잎 정리 시기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자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소나무는 1년 내내 달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느 시기에 작업을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에 대한 시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이 소나무의 수세 조절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시기는 소나무가 가장 왕성하게 생장을 할 때 조정해 주는 게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선택해서 잎 정리가 들어가 줘야 우리가 원하는 세력 조절이 가능한 거지, 소나무가 쉬고 있거나 자고 있을 때 잎 정리를 해봤자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늦었거나 앞을 대비하는 일밖에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무 잎 정리 시기는 연중 가능하지만은 가급적이면 나무가 생장하고 잘 활발할 때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여태까지 알고 계신 내용하고는 사뭇 틀릴 거예요. 하지만 세력 조절이 분명히 그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인지해 주시고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잎 정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나무를 잠깐 갖고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구획별로 3개를 나눕니다. 머리 부분이 가장 강한 부분, 중간 부분, 그리고 하단에 떨어지는 가지 같은 경우는 약한 부분.
이 세 개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아무 작업도 안 하면 머리 부분은 굉장히 더 강해지고 중간 부분도 뭐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가 있고 하단 부위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부분에 있는 잎들은 어느 정도 개체수를 덜어서 광합성을 못하게 해서 악화를 시키고 중간 부분은 어느 정도 내켜놓고 약한 부분은 최대한 보존해서 강한 부분에 대응할 수 있게 작업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상단부의 순을 보시면은 예전에 이미 잎 정리 작업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잎이 달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올해 나온 새순이고요. 이게 작년 구잎들입니다. 구잎들의 힘으로 지금 새순이 자라고 있고요. 지금 구잎들을 몇 개 남겨놓지 않다 보니까 이 새순이 힘을 못 받아서 이 아래 순보다 굉장히 약해진 상황인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잎 조절로 인해서 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좀 많이 달다 보니까 애보다 힘이 세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한 5장 정도 남기고 골고루 4장에서 5장 남기고 띄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력을 악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 내가 더 악화를 시키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새순들도 조금 제거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악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랫부분도 얘는 너무 약하니까 하나 정도만 띄워줘서 이렇게 하고 이 뒤에 얘는 좀 세 보이죠? 아무래도 많이 들고 있다 보니 잎을 많이 달고 있다 보니까 세 보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술을 줄여서 새순도 조금 띄워주고 새잎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또 강한 가지도 또 한번 강한 순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고루 뜯어주시고요. 새순도 어느 정도 좀 뽑아서 뽑을 때는 밑에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위에서 이렇게 뽑으면은 내가 원치 않는 잎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잡으셔서 뜯어 주셔야 돼요. 뜯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하단부에 약한 포지션에 있는 순들은 강하게 보이더라도 가급적 안 띄워주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놔둬서 이렇게 위쪽에 약한 애들이 결국에는 얘네들 또 거세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쩔 수 없이 하단부에 있는 애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를 둬서 어느 순간에 밸런스가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움직이지 않고 만지지 않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소나무 잎 정리에 대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나무에 비교하면 지금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지러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기준을 두고 강한 거는 어디까지 줄여야 되겠다, 약한 부분은 어디까지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를 머릿속에 설정을 하고 작업을 하시면은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뿐이지 어렵거나 쉽거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작업들을 분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놀러 오시면은 이런 걸 제가 시켜요. 일부러요.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고가에 남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크고 자기는 해본 적도 없는데 하면서 겁을 먹으시면서 작업을 하시는데 10분, 20분 작업하다 보면은 굉장히 편하게 작업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작업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왜 작업을 해야 되는지, 이 작업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작업 자체는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부지런하시다면은 누구나 작업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소나무 잎 정리 작업 전에 제가 간단하게 이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소나무의 세력 조절에 관련된 기법들이 제가 배운 것만 해도 한 300~40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많어, 왜 이렇게 복잡해? 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더 나열해서 파생시키면은 수천 가지로 또 쪼갤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거는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은 그 모든 걸 다 아우러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세력 조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하나마다 기법,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이거는 저거고 저건 이거고 이건 이거니까 이렇게 해오세요, 저렇게 해오세요. 절대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력 조절. 그 한 가지만 하시면은 내가 수천 가지 기법을 다 무슨 작업을 해도 보시는 분들은 만무대기가 세력 조절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무가 굉장히 쉬워지고 또 실제로 작업하시더라도 세력 조절이라는 단어 외에 다른 것들은 가급적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작업하는 일명 단역법이라고 있어요. 순자르기라고도 부르는데 이 단역법도 강한 부분, 약한 부분을 순차를 줘서 잘라서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이에요. 잎이 줄어든다, 감상하기에 좋게 줄어든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세력 조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고,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이 밸런스 조정에 있어요. 그런 작업조차도 이 범주 안에서 생각해야지, 그걸 하면 이게 좋아진대, 아름다워진대, 그거는 별개적 부수적 문제고, 그런 거에 집착하다 보면 나무가 어려워집니다. 그냥 세력 조절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은 나무는 굉장히 단순함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작업하는 것과 나무의 생각은 틀리다는 거, 그거에 염두에 두시고 그 사이클 안에서 나무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노력, 그것만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정리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업하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 힘들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업이 힘들지 않은 이유가 저한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만져주면은 나무가 좋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만지는 자체가 굉장히 즐거워요. 만지지 못하면은 그게 불안감이 되고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제가 만질 때만큼 행복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즐거운 이유가, 예전에 제가 이 나무를 처음 이제 입양을 해서 잎 정리를 하는데 그때는 이게 가지 개체수가 한 대여섯 배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엄청난 양이고 나무 크기도 커서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5시간을 사다리에 올라와서 작업하고 내려오니까 온몸이 다 아프더라고요. 그때 한참 배울 때인데 저희 선생님께서 그 4-5시간 작업하고 아프다고 하면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자극이 됐을까요? 그날 포함해서 그 다음날까지 28시간을 작업하는데 중간에 딱 2시간 자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6시간을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작업에 몰입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7시간, 8시간 작업이 할 만한 작업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기 힘든 그 한계선을 한 번쯤은 극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작업이 즐겁습니다. 아저씨, 지금 다 소나무는 단엽을 하고 있는데 아저씨는 왜 잎정리만 해주고 계세요? 그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소사나무도 잎따기라는 기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잎따기를 안 하고 잎정리만 계속 보여드렸고, 이 소나무도 마찬가지로 단엽, 적심, 순자리기 같은 말입니다. 그런 기법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제가 지금 잎정리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잎따기나 단엽법으로 수세를 조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잎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다는 말은 제가 그 작업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세력을 맞출 수 있느냐,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거지, 그게 나빠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편 따로 특집을 해서 소사나무 잎따기라든가 소나무 단엽법, 거기에 묶어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곰솔 2년생으로 접목을 해서 지금 이제 거의 10살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완전히 붙어 있고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애가 왕성하게 자라서는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기 힘이 이쪽 힘하고 통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힘은 최대한 빼서, 어차피 여기는 잘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악화를 시켜서 살려만 죽게 방식으로 갈 거고요. 지금 이거를 빨리 띄워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붙여놓음으로써 지금 여기에 줄기의 두께가 굉장히 굵어졌습니다. 하단 부분보다 많이 굵어졌거든요. 얘네들이 성장하면서 같이 살이 찐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치목하고 나서 상황 보고 나서 그때 제거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악화 시키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이렇게 강한 가지들을 일부 잘라서 약하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살려만 죽게 정도로만 놔두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로 악화를 시켰습니다. 지금 세력이 한창 올라가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강하게 잎정리를 못했어요. 잎정리를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나무가 강하다, 세력이 좋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나무의 세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잎을 어느 정도까지 줄여줄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너무 욕심껏 세력을 조절한다고 많이 덜어내시면은 나무가 급격하게 수세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소사나무랑 같은 방식이라는 거 꼭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뭐 하나의 큰 이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나무를 보여드린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또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나무가 치목에서 성공해서 세력이 올라가고 상충구를 정형하고 세력을 맞춰가면서 탄생할 때까지 그 시기가 뭐 생각보다는 이제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유튜브 꾸준히 하면서 계속 그 좋은 모습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